안녕하세요. 복층살롱의 살롱 중인 고유입니다. 네, 노래선생님 잔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저는 무사히 잘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잔님이 부산 갔다 오는 바람에 네네. 라이브를 못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이거 바로 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와, 부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음. 내려가는데 뭔가 여행 가는 느낌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막 서울에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돌아다녀봤자 경기도 막 이런 데인데 오랜만에 지방을 가니까 기차 타면서부터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 울산에서 부산까지 SRT가 지하도로만 가거든요. 그래 네네. 풍경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가 부산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올라오는데 부산이 이렇게 싹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약간 벅차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부산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되게 연출적인 요소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거 노린 거였으면 진짜 대박입니다. 노리지 않았을까? 제가 그리고 부산 가면은 예. 맨날 먹는 그 세트가 있어요. 음. 제가 막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예. 부산 세트 먹으러 갈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부산 세트가 뭐냐면은 조개구이랑 회랑 그다음 장어랑 이렇게 해서 세트가 있어. 네. 그 세트를 이렇게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광안리나 이런데. 예. 가니까 그거 먹으니까 또 진짜 여행 온 기분 들고 좋더라고.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 결혼식장 갔는데 그렇게 멀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장 안에는 가족 신지만 들어가고 밖에서 가이드라인 쳐가지고 거기 밖에서 이렇게 멀리서 봤어요. 그러니까 신랑이나 신부는 이제 사진 찍을 때만 보고 저기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꽃 던져주고 뭐 할 때 이렇게 그때만 잠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사람들 봐서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와 사람 너무 많다. 기빨린다. 그냥 축하만 해주고 빨리 가고 싶다. 근데 밥은 예. 맛있다.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오셨네요. 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라이브를 못해서 너무 아쉽다. 저 앞에 그 웃는 부분 좀 덜어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데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봤는데 모범택시를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 그래요? 친구가 이렇게 네. 보고 이번 주에 액션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괜찮았다라고 해서 기대하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시원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도 조금 아쉬웠던 게 그렇게까지 사이다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해결해 나가는 길 안에서도 끝부분에나 그 서버가 터지면서 사이다 같은 역할이었지 김도기가 잡혀있는 씬도 너무 길고 그쵸. 맞는 씬도 너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사이다였나.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1에서 4화까지를 봤을 때는 2화나 4화에서 확실하게 빵빵 터트려줬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7화를 보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 드라마는 드라마인가 봐. 이러면서 왜? 그랬더니 야구 배트를 그렇게 봤는데 안 죽네? 맞아. 야구 배트 그렇게 맞으면은 드라마니까 안 죽지. 그래도 식물인간 됐지 않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김도기 이렇게 얘기해서 뭐야? 나 김도기 만든 거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스포 당했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배만 맞던데? 배만 맞아도 사람이 내장 파열 아니야? 이미 다 터졌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김도기가 금방 나갈게요. 그래서 난 금방 나갈 줄 알았어. 난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맞은 사람이 나오자마자 아령 들고 액션을 그렇게 한다? 야, 그 아령 액션은 뭔가 그런 거였어요. 야, 대형 논란 이거 내가 한 방에 정식시킬게. 나 액션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령 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래 액션 이렇게 찍으면 됐는데 왜 7회를 내가 보는 시점에서도 아니 헬멧을 저렇게 대놓고 쓰는 건 저거 대역 쓴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대역이야 누가 봐도. 그랬죠. 너무 짤짤이잖아요. 막 슉슉슉 하고 나서 멋있는 것만 뭐 헬멧 딱 벗고 목에 드니까 이재훈이야.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실망인데. 근데 7화까지는 뭔가 그냥 미리 찍은 느낌이고 논란이 되는 그 시점을 8화부터 들었나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8화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약간 그렇게 되지. 물론 그 안에 사정은 모르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가지고 막 걷지를 못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탈이 나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화장실을 가야 된다든지. 저희는 모르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죠. 촬영 현장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까지 돈 많이 들여서 하는 연출팀이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엄청 돈 들인 느낌이 아니야. 시지프스만큼 안 들였죠. 돈 하면 요즘엔 시지프스죠. 조금 제가 실망한 거는 어떤 거죠? 루즈했어요 연출이.
굉장히 루즈했다. 그리고 가장 루즈했던 씬은 저는 자동차 추격씬. 아, 추격씬 거기 예. 내가 거기를 1.7배속으로 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라고 했는데 팔아 넘어갈 때 예. 거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원래 배속대로 봤단 말이에요. 예. 되게 루즈하더라. 왜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길게 찍어야 되나? 예. 거기다가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 작품도 얼마 많이 봅니까? 그냥 카체이싱이나 이런 거 예.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를 보고 자란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루즈한 카 액션을 보여줬다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카체이싱을 만약에 보고 싶다, 그냥 유쾌하게 이렇게 음악이랑 같이 듣고 싶다 하면 저는 베이비 드라이브라는 영화를 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중간중간에 덜어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왜 그런,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거죠?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속도. 아, 이런 거 아시죠? 그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속도 해가지고 양파 던지고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음식만 하는 장면, 그런 것도 네. 많잖아요. 한국인은 무조건 빠르게 그럼요. 결론을 딱딱딱 보여줘야 되는데 딱딱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세 줄 요약 이런 거 있어야 네. 되고. 마치 복층 살롱 마냥 늘어지는 씬이었다. 아, 그렇죠. 살롱은 말이 너무 많아. 7화 8화를 한번 살펴보죠. 그럼 네. 일단은 안고은의 언니 안정은이 예, 이제 예. 그 동영상의 그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고 안고은이 뛰쳐나가는 장면으로 그 6화가 끝이 나는데, 예? 그거를 이어서 집 안에 들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있는 장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나, 그냥 언니의 그 모습을 마주쳐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보니까 자신이 복수하겠다는 일념하에 그 영상들을 계속 지우다 보니까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예. 언니가 겪었던 트라우마를 똑같이 겪는 뭐 그런 과정을 다시 겪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방에 들어가고, 김도기는 같이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을 듣고 나서 이제 한 발 물러서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와 안고은을 동일시하게 하기 위해서 연출이 언니의 손에 있던 반창고, 그쵸. 그거를 똑같이 안고은의 손에도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놨었죠. 그게 타이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손들 까진 그런 연출이었는데, 어.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안고은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7화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과정, 그리고 언니랑 추억을 되새기는 과정, 그냥 다시 보여주는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네. 7화에서 8화, 그러니까 8화에 복귀해가지고 김도기를 도와주러 가는 그 장면, 그러니까 집안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혼자 오롯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이겨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냥 어느 순간 극복해냈어요. 김도기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싸우고 있는 사람을 혼자 두면 어떡하냐. 물론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김도기도 수긍을 네, 했지만 그 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고은이 극복하는 뭔가의 서사가 너무 빈약했던 거 아닌가. 그냥 혼자 이겨낸, 강한 아이라서 혼자 이겨낸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그런 거는 있어요. 뭐 김도기가 선물해준 뭐 반창고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그렇죠. 보고 나서 그거를 떠올리고 그 이머전시 이렇게 떴으니까 비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겠구나, 뭐 그렇게 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이 약간 부실했다. 마무리는 나쁘지 않았어. 결국에는 안고은이 다 부셔버려요, 없애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장면을 해서 이로써 안고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내는 그런 연출까지는 좋았죠. 그랬죠. 근데 그 중간 부분이 과정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쉬웠다.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사정상 편집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검찰에 그 조진우 차장검사가 예.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에 굴복하고 어쩔 수 없는 비리 검사,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7회 넘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오히려 강하나를 아껴서 네네. 이제 보호하려고 오히려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떼게 하려고 한 거였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나가 부딪히려고 하니까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정식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진우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다. 네. 생각보다 속이 깊구나. 현실에 굴복을 하지만 그래도 아끼는 후배는 어떻게든 챙기려고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사가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다친 게 증거인데 뭐가 필요해. 그렇죠. 라는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그런 권력에 물들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박양진 회장을 검사장들, 그러니까 선배 출신들, 이런 사람들 다 대동해가지고 왔을 때도
강하나는 굴복하지 않고 거기다 이제 맞서 싸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나가 깨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지원해주고 이제 영장도 내주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강하나가 이거를 파고 들고 있는 와중에 웹하드 서버 예. 한번 그 점검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얘네가 영장을 어떻게 받아서 왔지? 이렇게 막혔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김덕기가 공익 제보를 하고 그걸 보고 나서 왔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서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연출은 닿을 듯 닿을 듯 안 닿고 이제 뭔가 어떤 이면에 뭐가 있고 이런 연출은 뭐 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다. 그 스토리라인 구조나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예. 이거를 끌어가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편집 속도다. 예, 뭐 그 정도만 조금, 보면 돼요. 조금 느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중요한 씬이 있었던 것 같은 게 김도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강하나한테 소스 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얘기하면서 당신들의 해결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번 얘기를 하잖아요. 봐, 내가 소스 줘도 못한다고 했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팩트체크를 하고 결국에는 김도기와 이 파랑새 팀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고 해결된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강하나와 그 수사팀들이 와가지고 뒤늦게서야 수습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 네,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검사나 경찰이나 이런 국가 권력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 그리고 한 발 늦는 모습, 무기력한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게 사실 현실에서 어느 정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김도기랑 강하나의 그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쪽에는 좀 그 국가 권력들이 이를 해결해주는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얘네는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어떻게든 다 해결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 사법기관들이 이걸 보고 나서 뭔가 생각을 바꾸거나 뭐 아니면 뭐 얘네 처벌하면서도 안타깝게 뭐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모르겠네요. 옳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야 하는 옳은 길로 이 드라마가 가는 게 그게 좋지 않나. 법으로서 해결, 정당하게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민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꼬집어주는 장면이다. 그 안정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찰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들다 뭐 이렇게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은 또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모든 것들을 증거를 내비쳐가지고 이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그 이섭 KT 사태도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런 사건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섭이라는 어느 정도 유명 유튜버가 공론화를 시켰고 그리고 공론화 시킬 때도 이 직군에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료를 다 수집을 해놓은 상태로 반박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로 이제 영상을 내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뒤집었단 말이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게 불가능하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면은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국에는 이 드라마 안에서도 좀 그런 국가 권력들, 사법기관들이 뭔가 일을 해결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 그냥 힘들었어요. 이 사회 분량의 이야기를 하나의 안정은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무거웠고 마음 무겁게 해가지고 답답해서 못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었어요. 라이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주에 라이브를 안 한 게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느낌? 이걸 오롯이 이거를 쭉 보면서 따라가야 되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도가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피하면 안 된다. 사실 현실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드라마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익적인 이야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죠. 네. 이 모험택 씨 같은 경우는 끝날 때 계속 그 메시지를 딱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문장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제 경찰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네. 보여줍니다. 했는데 저는 조금은 쉽게 가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원하는 거는 2화나 4회쯤에 보여줬던 연출 정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음. 빈센조의 스타일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래. 이거는 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출을 하게 되면 이탈하는 시청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까지 무겁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연출을 이런 장르를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볍게 다루지 말고 네. 그냥 막 진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깨부시고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뭔가 위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저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더 널리 대중들한테 퍼뜨리고 싶다면은 2화나 4화 때 그런 연출을 좀 더 고수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침 이게 끝나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니까. 맞아. 자, 그러면 7, 8회까지는 그렇게 내용이 전개됐고 예고편까지 보면은 다음 내용을 유추할 수 있죠. 네. 9화에서부터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8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주임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끊으면 안 된다니까 하면서 이체적 계좌번호 불러주려고 하는 막 그런 약간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그 장면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내가 까딱하면은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상식선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걸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제보가 되고 막 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에 전화해서 검찰청이라는 얘기만 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부터 판단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론화가 많이 되고 이런 방식 같은 것들을 보이고 하니까 받자마자 또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다 휘말려 가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는데 이 드라마 안에서 이 최주임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거를 걸릴 만한 인물인가, 심지어 자기가 잡혀 있다가 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 전화를 받고 그걸 하고 있을 만큼 어리버리한 인물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리버리한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그때 그 젓갈 사건 거기서도 보면은 치킨하고 할 때 약간 뭔가 나사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지금 알겠네요. 제가 로스쿨의 강소레이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싫어하는 캐릭터가 있잖아. 저는 최주임이 유령이나 이런 게. 최주임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연출이다 이거죠.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음 화에 떡밥을 뭔가 던지고 싶은 느낌이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있을 것 다른 같은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전화를 받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래요. 맞아요. 세련되지 못하고 그냥 뭐지라고 하면서 다음 보이스피싱이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죠. 그게 너무 보이니까 더 세련되지 않아. 그래. 그거를 조금 더 유머스럽게 풀려고 했는데. 그게 안 웃겼던 거야. 아니면 차라리 모든 사건 끝나고 집 돌아가는데 전화 받아서 하던가. 그것도 괜찮지. 그게 더 말이 되지. 근데 이 사건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굳이 그걸 넣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해결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쫓아가야 되고 막 정신없는 상황에.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겠다 그때. 그래.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강하나와 김도기가 계속 이제 이념에 대해서 대립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김도기의 숨겨진 이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건 현장에서 김도기의 신분증이 나오는 게 예고편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걸 강하나에게 보여주고 이거 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강하나가 김도기를 조금씩 의심하는 장면, 그리고 조금씩 꼬리가 잡혀가는 장면이 드러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파랑새 집단의 이제 장성철이 조도철에게 칼을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뭔가 묶여 있는 건가 했는데 묶여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랬는데 일부러 움직이는 걸 찔렀는지 어쨌든 그 맞닥뜨리고 장성철이 칼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까지 보여주는데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는 장성철이 뭐 어떻게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화 예고는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잡으러 다니는 거겠죠? 네. 뭐 조도철이 더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성철이 칼을 맞았다. 그리고 이제 그 파랑새의 꼬리가 조금씩 잡혀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조도철한테 뭔가 좀 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역할을 좀 더 부여받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막 고생해서 도망갔잖아. 아니면 뭐 조도철이 강한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번 주는 아마도 보이스피싱 내용이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이걸 보시고 대충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네요. 그거는 오히려 좋네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소재를 잡음으로써 아까 잔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그냥 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편이 되지 않을까. 네. 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리뷰가 업로드되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리뷰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라이브 있죠? 네.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이제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저희 라이브 일정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함께 드라마 라이브로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